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중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처리하다 보면, 물론 제가 많이 처리했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처리하다 보면 부동산이 다분히 심리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저 땅을 샀다, 저 토지를 샀다,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그때부터 그 토지가 나빠지죠. 안 좋은 쪽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좋은 가격에 기분 좋게 짜릿하게 경매에서 2등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순간에 그 물건을 땄다. 물건을 취득한 것은 앞에 말한 전자나 뒤에 말한 후자나 취득한 것은 동일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전자에서는 물건의 단점만 보이게 되거든요. 사실상 심리적으로 단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단점만 보여요. 반대로 장점만 보려고 하니까 또 장점만 보여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 건물을 2억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5억의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5억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요. 그런데 내가 2억을 주고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어도 내가 비싸게 줬다라는 생각을 하면 2억이 안 되는 단점만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 자체가 별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부동산은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과 심리를 먹고 사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환경이 달라져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무생물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부동산을 다 잘하고 싶어요. 잘하려고 관심도 쏟고 잘하려고 생각도 많이 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좋은 생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죠. 내가 하는 생각, 또 타인이 주는 생각, 타인이 말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단점, 장점만 보다 보면 장점, 단점만 생각나요. 아마 경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그 물건을 좋게 보면 점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죠. 입찰가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회수도 걸리고, 사람들이 특히 입찰장에 가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입찰하는 물건에 입찰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착각. 좀 처리하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고, 처리하기 힘든 물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심리는 그렇게 되질 않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내 물건에 입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격을 더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막상 낙찰을 받고 나면 허망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또 낙찰 받았다고 해서 승자의 저주식으로 내가 이것을 좀 비싸게 받은 것은 아닌가? 단독 낙찰 하시는 분들, 왠지 단독 낙찰했다고 하면 나만 그 물건을 바라봤을 것 같은 그런 허망함이 들기도 하는데, 모든 것은 자신의 신념이죠. 어떻게 내가 밀어붙이냐, 어떻게 내가 처음과 가진 생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단독 낙찰이면 뭐하고 100명 중에 1명으로 낙찰되면 가격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100명 중에서 내가 1등 했다고 가지고 세금이 깎아지거나 그런 일 전혀 없거든요. 단순히 기분만 좋죠. 아, 100사람이 관심 가진 물건을 내가 따냈구나 하는 기분이 좋을 뿐이지, 그 기분이 좋은 거 며칠 못 가요. 설령 며칠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부동산을 간절히 원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부동산을 가졌을 때나 갖지 못했을 때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기분상 좋을 뿐이에요. 기분상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을 뿐이고. 부동산을 또 많이 처리하다 보면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고 숫자로 보이는 때도 또 왕왕 발생해요. 큰 돈이 사실상 여러분 몇 억 하는데, 저도 몇 억 돈 쉬어본 적 없어요. 그냥 숫자로 건너가고 숫자로 건너올 뿐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되려면 노동을 해서, 자기가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벌어야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거지, 부동산으로 몇 억이 왔다 갔네, 몇 억이 뭐 했네,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부동산의 심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저 물건의 단점이 눈에 많이 띄이는데 장점은 무엇인가? 또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이 주택이면 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토지면 토지, 상가면 상가, 어떤 방식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까? 이런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야지, 단순히 내가 어떤 것으로 저것을 얻었다, 그러니 나는 수익이 날 것이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진다라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부동산 처리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심리적으로 진다라는 것은 그냥 무관심해진다는 거죠. 무덤덤해지고, 내 소유, 내 신랑,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에 있어 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는 안 되죠. 부동산은 주인의 관심을 먹고 사는, 또 심리적인 제스처를 먹고 사는 그런 생물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심리적인 게 다 좋은 쪽으로 될 수는 없죠. 문제는 안 좋은 쪽이어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안 좋은 건 끝까지 안 좋은 거고, 한 번 좋은 것은 계속 좋은 거고, 이렇게 관점을 딱 시각 고정화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시각이 고정되면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해요. 그 물건을 갖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야, 너는 월세 받으니까 좋겠다, 야, 너는 전세 받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월세를 받아보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월세 받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또 세입자 비율을 맞추는 거, 또 집을 수리하고 뭐 이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잡다구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생략한 결과만 놓고 말하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좋게만 보이는 거죠. 막상 자신이 그 입장이 되면 좋은 것만 있다라는 거 말하지 못할 겁니다. 부동산의 심리를 나쁘다 좋다, 잘 샀다 못 샀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잘 샀던 것이 나중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잘못 산 것이 나중엔 더 좋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부동산 주인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고 들어가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쪽지로 많이 사연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보면 결론을 다 내놓고 저에게 확인 사살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쪽지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제가 답은 다 달아서 보내드립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셔서 또 많은 글도 좀 보시고 방송 보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심리적으로나 또는 금전적으로나 좀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지 맙시다. 여기에서 지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